안녕하세요. 선풍기를 틀고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이지. 지금 영상에 바람소리 들리나? 윙 하고 난 들리는데 영상에도 들릴 정도로 클지는 모르겠어. 좀 가운데로 앉을까? 아, 별로 할 말이 없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의무적으로 영상을 찍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참 할 말이 딱히 없네. 내가 저번 영상에서 이동진 평론가를 막 비판했었잖아. 거의 거칠게 비판을 했었잖아. 거의 난자하듯이 비판을 했었는데 사실 뭐 고소당하는 거라고 생각해. 고소당해서 전과자 되면은 공무원도 못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후회는 남지 않습니다. 난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하는 성질이니까. 사실 이런 성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야. 많은 고민이 있었지.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이런 나의 성격이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결론밖에 노출되지 않았어. 그래서 좀 허망했지.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해봐도, 사회에 발악을 해봐도 사회의 거대한 법이라는 힘 앞에서는, 실정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허무해지더라고. 아, 난 역시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꼰대들이 말하는 대로 평범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암울한 망상까지 겹치니까 참 우울증이 심해지기도 했었지만 어느 정도는 자아평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아평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사랑 같은 소리 하지 마.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자아평가야. 자아평가가 결여된 사랑은 질투로 번질 수 있고, 집착으로 번질 수 있고, 스토킹이 될 수 있으니까, 또는 오타쿠의 뭐 그런 기분 나쁜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좀 흥분했는데. 아무튼 시험이 며칠 남았지? 31일 남았구나. 계획은 완벽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굳이 여기서 주절주절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설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천하는 거니까. 근데 이 계획대로 한다고 해서 완벽한 만점이나 만점에 근접한 96점 이상의 점수가 나올 것이냐, 이건 미지수야. 내가 세운 완벽한 계획이라는 건 내 입장에서의 완벽한 계획을 말하는 거지, 딱히 뭐 무조건 만점을 맞아야만 완벽한 졸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그건 일종의 목적주의지. 라이프 코드가 그렇게 비판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어.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도 읽었고, 퓨처 셀프도 읽었고, 시크릿은 자기계발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옛날에 읽다가 버렸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크릿은 자기계발서라기보다는 종교 서적이지.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잖아. 뉴 더스 무브먼트인가? 신사상 운동. 그러니까 그런 종교 서적을 자기계발서라고 말하는 거는 종교의 입장에서도 좀 굴욕적인 거고, 자기계발 업계 입장에서도 이게 자기계발서인가? 이렇게 말하기 쉬운 책인 것 같아. 시크릿은 아직도 서점에 가면 팔립니다. 2006년인가 7년 책인데 곧 20주년 되겠네. 참 대단한 책이긴 한데 내용까지 대단한지는 모르겠어. 경제적으로 마케팅에 성공했다고 하는 거지 내용이 대단했다고 하는 건 아닌 거겠지. 시크릿은 아직도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칙은 세 가지야. 원칙은 세 가지. 구하라, 믿어라, 받아라. 맞아, 이게 끝이야. 그리고 스킬이 두 가지 있어. 그림 그리기랑 감사하기. 이게 다야. 원칙은 세 개인데 왜 스킬은 두 개인가요? 왜냐면은 이 두 개를 하면은 계속 꾸준히 이 사이클을 지속하다 보면은 세 번째 받아라가 완성되는 거거든. 근데 그냥 전형적인 뻘소리일 뿐이지. 시크릿대로 한다고 해서 뭐 키가 큰다거나 암이 낫는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동기부여 뒤집기님이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뭐지? 이 캐시 굿맨이었던가? 그 사람은 시크릿으로 위암이 아니라 유방암 고쳤다고 막 잘난 척 하다가 재발해서 죽었습니다.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야. 그 사운드 다니엘의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니,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랑 시크릿이랑 뭐가 다른 거냐? 사실 별 차이가 없어. 100번씩 100일간 쓰기? 그것도 10,000번 쓰기지. 한마디로 10,000번 쓰는 것도 한마디로 그냥 그 기복신앙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거는 100번씩 썼으니까 이루어지겠지, 100일째 썼으니까 10,000번 썼잖아, 이루어지겠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 말이 아니라 그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무슨 말이냐, 그렇게 강렬할 정도로 뇌에 각인이 될 정도로 기억이라도 해라,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라도 하라는 거지. 100번씩 100일 썼다고 100일째 짠 하고 이루어지면은 누가 노력을 하겠어. 모든 소원은 그렇게 이루면 그만인 거지. 무슨 피라미드 업체 같은 거 구성해가지고 너는 100번 써라, 너도 100번 써라, 이렇게 난 10,000번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막 분업할 것도 아니잖아. 그럼 뭐 현실 세계에 노력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쓰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연금술이고 초능력이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나도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자기계발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이거는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이지. 시크릿에서 말하는 게 생생히 꿈꾸라는 거잖아. 이게 똑같습니다. 시크릿에서 말하는 두 가지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감사하기, 두 번째로 그림 그리기. 그 두 번째 그림 그리기가 꿈꾸는 다락방에서 말하는 RMVD 법칙. Realization, 말이 꼬이네. Realization is vivid dream.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생생히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뇌 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라.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뭔 두 가지 단점이 있냐면은 단점이 뭔지 알아? 예를 들어서 100억이 목표라고 하자. 100억이 목표라면은 상상 자체가 힘들다는 거야.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00만 원만 벌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100억은 몇 배야?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만배잖아. 만배가 되는 세부적인 상상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100번씩 쓰기라는 건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 첫 번째 단점이 뭐라고?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상하는 것조차 어렵다. 그리고 상상을 통해서 방법을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모든 자기계발서의 단점이자 맹점이기도 한데 행동하지 않으면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그거인 자기계발서도 있습니다. 서점에서 봤어. 읽진 않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가 제목인 책이 있어. 근데 그것도 그 책을 읽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무한 반복인 거야.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너무 많이 한 거지. 메타인지에 끝도 없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언제 깊게 들어갈 건데 그런 맹점이 있었다는 거지. 자기계발서는.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비판하고자 하는 이동진 평론가님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고요한 식당인가? 그 사람은 자기계발서 덕후가 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난 그렇게까지 비판하진 않고 그냥 자기계발서는 취미로 읽되 취미로 읽으면서 내용이 재밌으면 그만인 거고 딱히 그거대로 현실이 바뀔 거라고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정답인 것 같다. 뭐 그런 거겠지. 그렇다고 내가 자기계발서만 읽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도 과학책을 많이 좋아합니다. 김상욱의 양자공부 진짜 명저야. 이거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최고라니까 진짜. 그리고 내가 실용서도 아예 안 읽는 건 아닙니다. 이게 실용서인지는 안티들이 막 뭐라 하겠지만 자 공부법 책도 읽습니다. 이거 실용서잖아. 강성태 66일 공부법은 완벽한 실용서인데 이걸 읽으면서 나도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습관 형성하는 거나 암기법이나 그런 도움이 많이 됐으니까 자기계발 장르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안 좋고 자기계발 장르라기엔 조금 애매한 책들까지 이건 자기계발서입니다 라고 퉁쳐가지고 한 번에 욕하는 것도 좀 안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동진 평론가를 마구마구 욕했던 거야. 어떻게 몇 번 읽어보지도 않아놓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까? 물론 이동진 평론가는 집에 책 2만 권 있잖아. 그래서 나는 독서 깜냥으로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지. 하지만 나도 5일에 한 권은 읽는 사람이야. 일반인 기준에서는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성인 입장에서는 나도 어느 정도 깜냥이 있다고. 그래서 그 정도 비판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도 좋아. 이건 에세이인데 혼자 있는 시간의 힘.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뭐 2위는 안 읽어도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인데 이 책도 재밌었어. 일본인이 쓴 책인데 사람은 항상 타인하고 엮이려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잖아. 유전자가 그렇게 설계됐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유전자가 그렇게 설계됐어도 우리는 동물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야. 짐승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한 사람의 인격체인 이상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이상 혼자 있을 때 제대로 생활할 수 있어야만 같이 있을 때도 의미가 있는 거야. 혼자 있을 때 제대로 뼈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같이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물론 이건 있어.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 못하는 부분을
타인의 힘을 빌려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뼈대를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 그것도 본질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 골조 정도는 구조, 그러니까 골격 정도는 뭐라 하지? 세미 모노코크 구조인가? 건담에 나오는 프레임 말고, 프레임이 있고 외장이 덮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프레임과 외장이 서로가 서로를 무게를 보완해서 딱 아귀가 맞는 그런 세미 모노코크 구조가 인간관계의 본질이긴 한데, 그럼에도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개발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개발의 방법이 아니지, 자기개발의 개념조차도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자기개발서를 읽는 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물론 책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건 나도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책이라는 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게 아니야.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손가락 촉각도 느껴보고, 아무튼 책이라는 건 작가의 뇌의 일부를 끄집어내서 인쇄한 거란 말이야. 그 작가의 그 특정 뇌 일부분하고 대화를 하는 식으로 책을 읽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기계발서 읽을 시간에 자기계발을 해라? 그런 사람은 독서의 기본 원칙이나 대전제나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계발서도 단행본이야. 시중에서 파는 책이라고. 불법이 아닌 이상 출판사에서 펴낸 책이란 말이야. 그럼 그 책을 읽음으로써 이미 고인이 되든 아니든 간에, 지금 현재 실존 인물이든 아니든 간에, 그 작가와 어느 정도 마음속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책의 강점인 거라고. 근데 자기계발서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동기부여 뒤집기님이 그 최전선에 서 있지. 뭐 닥사이드 코리아님은 난 별로 비판하고 싶지 않아. 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동기부여 뒤집기님은 난 약간 비판하고 싶어. 그렇게 자기계발서에 뭐가 되었을까? 긁혔을까? 내가 알 바는 없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증오하며 비판하며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뭐 나도 그러고 있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감싸주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